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이 좀 빠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목소리 좀 텐션을 높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함께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한 자산운용사의 CEO죠. 이 테일크리움 CEO가 XRP는 가장 유용하고 실제 사용 사례가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 XRP를 본인이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올해 4월 정도에 했었어요. 사실상 제가 리플 빅뱅 책에 XRP는 디지털 다이아몬드다 라고 저도 이렇게 비유를 좀 해놨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 유틸리티라고 하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 페이먼트에 활용할 수 있는 그 효용성이 어떤 코인보다도 가장 높게끔 설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XRP를 디지털 다이아몬드다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테일크림 같은 경우는 XRP 선물 ETF를 출시했던 하나의 자산 운용사죠. 2배 레버리지 XRP ETF를 올해 4월 중순경에 이제 완전히 출시해가지고 굉장히 거래량 자체가 탄탄하게 받쳐줬었고 지금 현재는 이 테일크리움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장됐죠. 이 프로쉐어즈에서 XRP 2배 레버리지, 숏 레버리지, 인버스까지도 선물 ETF 출시가 돼가지고 기관들의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왔고 최근에 CME 그룹의 XRP 선물 인덱스에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명한 자산운용사에서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 승인해 줄지 제가 늘 여유를 지키자, 여유하자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현물 ETF의 완전한 승인은 올해 4분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죠. 이제 7월 끝나가고 8, 9월 안에 블랙록의 신청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이다. 사실 그 전에 나와줘야 되는 게 이 XRP 증권이 완전이 아니라고 하는 합의점이 도출이 돼야 될 것이고요. 소송에 대한 완전한 마침표가 찍어줘야 될 것이며 여기 지금 하원에선 통과가 됐죠. 클래어리티 법안이 상원도 통과가 되고 트럼프에서도 서명하는 시기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라면 XRP 코인에 대해서 어떤 코인이고 뭐하는 코인이고 미래에 어떻게 쓰일 것이고 왜 차세대 금융 인프라라고 하고 있는지 본인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지만 최소 올해 하반기를 잘 버틸 수가 있겠죠. 오늘도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영상 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영상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구글링도 해보시고 공식 문서나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더욱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마인드셋을 자동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리플에 대해 공부하고 책을 쓰고 투자를 이어오면서 지금은 완전히 확신하는 코인이 되었네요. 유틸리티 얘기 나온 김에 리플 XRP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죠. 나스닥 상장사 이 웰지스틱스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거든요. 핵심 사업 통합으로 XRP를 유틸리티로 활용하고 있더라. 사실상 이 웰지스틱스는 올해 5월 중순부터 리플 이 XRP에 대한 준비금 확보하는 재무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니셔티브까지 출범을 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여러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XRP로 구매하게끔 준비시키고 있었죠. 또 하나 미국의 제조업체 워크스포츠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로 기업 재무 혁신을 선언하고 있더라. 사실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방금 언급드렸던 헬스케어 쪽의 웰지스틱스뿐만 아니라 워크스포츠뿐만 아니라 조금 더 몸뚱아리가 큰 위버스 인터내셔널, 비복파워,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트라이던트까지 아직까지 기관들이 뒤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워크스포츠도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XRP를 포함한 재무전략 하겠다고 하자마자
주가가 대략 약 10% 정도는 올랐었던 이력이 있더라. 요즘 우리나라에도 스트래티지를 벤치마킹한 비트맥스와 같은 회사들이 또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죠. 그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에 우리 또한 집중하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 분산화 전략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택시에서 사진을 좀 찍어 온 건데요. 이 택시에서는 XRP에 대한 결제를 받고 있네요. QR코드를 찍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XRP 지갑에서 이 택시비 결제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점점 다양한 도매 기관에서도 또한 소매, 리테일 쪽에서도 이 리플과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결제를 받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해시키 거래소 잘 알고 계시죠? 홍콩을 기반으로 한 홍콩에서 이미 규제를 승인받은 거래소 중 하나다. 하나가 또 OSL이 있고 또 하나가 이 해시키인데 해시키에서 최근에 이 XRP를 리스팅했다. 이 Open for Professional Investor Only 그 기관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시키에서 기관에 대한 창구를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해시키 거래소가 이제 막 움직인 것 뿐이지 해시키를 필두로 한 해시키 캐피탈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중순부터 아시아 최초로 XRP를 추종하는 펀드를 출시했었던 이력까지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리플의 CEO가 과거에 했던 얘기가 좀 떠오르네요. 버블이 지나가게 되면 이 암호화폐 기술은 사회 일부가 될 것이다. 이 블록체인 기술도 앞으로 효용성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버블의 시기를 준비하는 과정, 기다리는 과정에 있고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터지는 옥석 가리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크립토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만이 유틸리티를 가져가면서 더더욱 급부상하게 되겠죠. 리플의 CEO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이죠. 그때 새로운 기술, 이 미국 법인 다이얼패드의 CEO를 맡았었고 그때 당시에 사실 닷컴 버블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몇몇 분들은 그 새로운 기술 CEO 맡았던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니냐, 리플 CEO를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그것보다도 이 리플사에 대한 역사와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신다면 그가 다음으로 이동했던 AOL이라든지 야후 파이낸스, 실버레이크 등등 그들과의 유착 관계에 조금 더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효용성이라는 말, 유틸리티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웹 3.0 시대가 올 것이다.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페이팔 잘 알고 계시죠? 피터 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하나의 결제를 위한 회사였다. 미국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하네요. 그들이 받은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방식으로서 정산이 이루어지고요. 이 매도 대금은 페이팔의 자체 스테이블코인이 있죠. PYUSD로 수합한 뒤에 미국 달러로 환전돼서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된다. 아주 좋은 메커니즘이 생성이 됐습니다. 천천히 가볼까요? 일단 페이팔에서 찍어내는 PYUSD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릴리즈 됐던 미국의 재무부 보고서에서도 USDT, USTC, RLUSD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PYUSD까지 함께 대열에 합류되어 있었다.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고 지급 준비율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러면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만들어져 왔었죠. 사실상 PYUSD도 앞으로 더더욱 유틸리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 다양한 곳에서 결제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린리스트 목록만 미뤄보더라도 뉴욕의 금융서비스청 공식 홈페이지죠. 그들이 선택한, 그들이 승인한 스테이블코인 목록이에요. 맨 마지막에 리플 USD, RLUSD 보이시죠? 그 위에 뭐가 있죠? 방금 우리 공부했던 페이팔에서 찍어내는 페이팔 USD, 티커명으로는 PYUSD입니다. 그럼 또 이제 코리니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주시겠죠. 타임님, 지금 PYUSD 이런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달러로 연동돼 있어서 이 친구를 쓰면 되지 왜 굳이 XRP, 왜 굳이 스텔라 루멘,
왜 굳이 솔라나 왜 굳이 이더리움 같은 이런 친구들을 써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떤 블록체인 망에서 주조가 되는지, 어떤 블록체인 망 위에서 거래가 되는지가 더더욱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키 포인트다. 이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100종 이상의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아서 PYUSD로 수합을 하기 위해서는 결제용 네트워크죠. 스텔라 네트워크가 좀 쓰여야 되지 않을까. 그들은 과거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PYUSD 이미 이더리움 망 위에, 이미 솔라나 망 위에서 주조가 돼요. 근데 이제 스텔라 네트워크로도 확대가 됐다. 왜? 글로벌 결제 실사용해야 되니까 소상공인들 PYUSD로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텔라 네트워크를 선택 안 할 수가 없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조만간 이 스텔라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리플 원장도 충분히 통합하는 움직임 PYUSD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팔 공식 뉴스룸에서도 이제 PYUSD가 새로운 사용 사례 스텔라 네트워크를 사용할 계획이다. 점점 리플 원장망과 스텔라 네트워크의 망이 꾸준히 채택되고 있죠. 왜 각국의 법정 화폐를 대표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스텔라 네트워크와 리플 원장을 선택하게 되는지, 사실상 전 세계 송금 파이프라인은 그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국은행이 이번에 또 가상자산 반을 실청했다. 보니까 디지털 화폐실로서 지금 금융결제국의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죠. 최근까지 CBDC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다가 중간중간 계속 중단되는 일이 있죠. 하지만 그 위에 그들이 BIS와 함께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은행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프로젝트 한강뿐만 아니라 아고라라든지 만다라까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준비하는 ISO 20022 메시징 표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헤지 펀드의 대부이죠.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말하네요.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15%는 금과 비트코인에 할당해야 된다. 이분 역시 완전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네요. 불과 한 2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나는 왜 대중들이 금보다 이 비트코인을 선호하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규제가 만들어지면은 규제 당국이 가만 안 둘 텐데,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투자 매력도가 높다.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현재 브릿지워터를 창립해서 헤지 펀드를 꾸준하게 이끌고 있죠. 자산 총액이 무려 약 120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또한 온도 파이낸스 잘 알고 계시죠? 뒷배에 블랙록이 붙어 있는데 이 익스피리언스 리더십을 미루어 보게 되면 여기 브릿지워터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사실상 그 헤지 펀드 역시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 그룹이다 보니까 그 역시 태세 전환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벡트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벡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커스터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뿌리를 봤을 때 거래소 그룹의 두 가지 양대 산맥, 첫 번째 CME 그룹 파생 상품의 주인장,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인터컨티넨탈 이스체인지, 그 후자의 인터컨티넨탈 이스체인지가 이 벡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젝트를 함께 만듦에 있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의 자금줄이 들어와 있다. 또한 트럼프 미디어가 인수하기 위해 과거부터 침발라놨던 이 플랫폼 자체가 벡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 또한 꾸준하게 DCA 분할 매수하면서 우리만의 목표 수량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벡트에서 인정하고 있는 코인들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XRP는 점점 유틸리티가 커져가고 있고 결국에는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서 사이클 투자와 장기 투자 병렬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8시 트립톨 리서치 라이브 있고요.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플랜 잡아가면서 XRP 펀더멘탈과 오늘은 폴카닷 이 친구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